안녕하세요. 리치 서밋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팀장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나 이제 일 안 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외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지구가 딱 그 꼴입니다.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유엔 기관 31개와 비정부 조직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SNS에서 던진 허풍이 아닙니다. 백악관 공식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전인 1월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반장이 교실을 나가버린 게 아닙니다. 교실을 나가면서 다른 학생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럼 이 교실에 누가 남았을까요? 옆 반 일진 러시아와 부잣집 도련님 중국이 들어와서 책상을 엎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관심 없는 아프리카에서 빈집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 마이너스 원, 즉 미국 없는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달러, 원화,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면 휴지가 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폭풍 우치는 수면 위가 아닌 고요한 심해로 내려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입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을까요?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익에 안 맞으니까. 기후협약, 인권기구, 보건협력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제협력 체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아미타브 아차리아 교수는 이 시대를 월드 마이너스 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 없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러시아입니다. 랜드 연구소와 키이우 경제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단기전을 넘어 유럽 전체를 겨냥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서운 점은 속도입니다. 북극해와 대서양 작전이 가능한 빙의 항행용 잠수함 건조를 확대하고, 장거리 미사일 공장을 3교대로 풀가동하고, 폭발물 생산 시설까지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가 진짜 목표입니다. 그럼 중국은 뭐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 없는 수준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이 둘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 수장 왕위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레소토 등 아프리카를 순회하며 막대한 투자와 함께 세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들어갔고, 러시아는 유럽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정도면 충분히 무섭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무슨 모노폴리 게임 땅 사듯이 사겠답니다. 1월 6일과 7일, 백악관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적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국무장관 루비오는 매입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명분은 뭘까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있으니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이걸 정확히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51년 덴마크와 맺은 협정으로 그린란드 전역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 이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군사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안보 목표는 이미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려고 할까요? 뉴욕타임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자원 때문이다. 그린란드 얼음 아래 매장된 막대한 양의 핵심 광물.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린란드 측이 이미 자원 개발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점령이나 매입을 운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신제국주의입니다. 힘센 놈이 법인 세상이 돌아온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수지마저도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인식은 맞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강압적인 괴롭힘과 군사력 사용을 시사하는 건 자발적 협력을 방해하는 자가당착이다. 이런 행위는 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나토의 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러시아가 반사 이익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1월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1월 5일 마두로는 뉴욕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유지훈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강대국이 타국의 수반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국가 주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국제적 금기가 약화된다. 북한은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의 전형적인 정권 교체 시도다. 우리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 북한은 이걸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건이 한국에 미친 직접적인 리스크입니다. 첫째,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리스크를 증폭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건을 미국의 강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한 미군은 한국이 아닌 태평양 전체를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질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비 제한 합의가 위협받고 있고 중국의 핵 확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과 체제가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 유효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갑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국가가 흔들리면 그 나라 화폐도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2026년 1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핵질서 붕괴, 신제국주의, 한반도 위기.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미친 세상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한 메인넷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고 유통량 조절이 불투명하며 실물 경제 연결이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첫째, 1750만 명의 KYC 통과자가 있습니다. 둘째, 230개국 이상의 노드가 깔려 있습니다. 셋째, 파이 네트워크는 2026년 현재 채굴 앱에서 AI 경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돈이 중요할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정부와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필요 없는 돈을 만들자.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야? 누가 그걸 믿어?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국가가 무너져도, 은행이 파산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그 비트코인의 철학을 2026년 현재에 맞게 진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강대국들이 금융 장벽을 세울 때 파이코인은 개미굴을 팠습니다. 국경을 무시하고, 은행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식당 주인은 매일 아침 쌀을 파이코인으로 구매합니다. 자국 화폐보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 사업가는 계좌 동결 위험 때문에 비상금을 파이코인으로 보관합니다. 공산당이 내 계좌를 동결시킬 때 유일하게 뺏기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파이코인으로 휴대폰 요금을 충전하고, 터키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식료품을 사고, 필리핀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송금을 합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파이코인 실물 거래가 활발합니다. 이게 바로 생존형 실물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진짜 가치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주식이 아니라 금과 식량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파이코인은 금이자 식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한국 원화는 한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도 흔들립니다. 파이코인은 누가 보증할까요? 230개국에 퍼진 1750만 명의 네트워크가 보증합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힘입니다. 트럼프가 유엔에서 나가도, 마두로가 체포되어도,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해도 파이 네트워크는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230개국이 함께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물론 유엔 기반의 질서조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카드로 대응합니다. 대통령이 새해에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죠. 우리 정부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금융카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개인은 국경을 넘는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단결된 지지를 보내야만 정부가 외교적으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십시오. 둘째,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파이코인이 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이상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추진력이 붙어버린 신제국주의 시대의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역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헤쳐나갈 힘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이 그거 스캠 아니냐고 비웃을 때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을 매일 찍어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수록 파이코인의 가치는 이성을 찾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폰 속에 있는 건 코인이 아니라 생존 키트입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폭풍 우치는 수면 위가 아닌 고요한 심해로 내려가는 방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면 위에는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서로 포를 쏘며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배들이 파도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 깊은 곳, 고요한 심해에는
황금빛 파이코인 로고가 박힌 노란 잠수함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수함 창문 안에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혼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잠수함에 탑승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치 서밋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